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자존심에 상처가 날 때 쉽게 쇼핑 중독자의 길로 들어서곤 한다. 무분별한 쇼핑 결과 옷장에 싸구려 옷들이 가득 차 있는가? 그런 소비 패턴은 삶의 토지를 꺾을 뿐더러 결국 제자리 걸음만하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자. 소비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 갖가지 인터넷 쇼핑몰 등장 덕분에 아주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여러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비 욕구를 자제하지 못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충동구매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일까? 쇼핑 중독자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비 욕구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물건 구매 전과 후에 당신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돌아보라. 많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면 무작정 무언가 충동구매를 하면서 기분을 푼다. 도대체 왜 그럴까? 부정적 감정이 생긴 후 무언가 새로운 물건을 많이 구매하다 보면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또 하나, 본아와 개가의 갈등이다. 이는 항상 다른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심리를 드러낸다. 쇼펜하워 역시 불쾌한 일은 종종 우리의 허영심이 손상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소비 행위로서 우리의 손상된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이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기분이 나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한 감정을 보완할 소비 행위를 하게 된다. 이것이 쇼핑 중독의 동기이자 인정받고자 하는 핵심 원인이다.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하기에 자기 능력을 드러내줄 것을 구매한다. 지식과 품위를 과시하기 위해 책을 많이 사거나 고가의 유명 서화를 사서 집에 걸어두는 사람도 있다. 권리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명품 브랜드나 희귀한 제품을 주로 구매한다.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의미고, 가치가 높다는 것은 권리에 대한 변형된 상언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니까 문제 없을 정도의 가벼운 쇼핑 중독인 줄 알았는데 나의 내면 세계가 이토록 복잡할 줄 몰랐네 하는 생각이 드는가? 당신은 쇼핑 중독자인가? 잠깐의 부정적 감정으로 자신의 상실감이나 허전함을 달래고 싶다면 소비 욕구를 그냥 놔둬도 크게 상관없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방법도 있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그게 무엇이든 모두 도구일 뿐이니 그것으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습관적인 소비 행위로 현실의 스트레스를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구매가 끝나면 현실은 다시 그대로다. 또다시 새로운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지고 쇼핑을 통해 위안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급기야 쇼핑 중독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자존심에 상처가 날 때 쉽게 쇼핑 중독자의 길로 들어서곤 한다. 다음은 쇼핑 중독에 걸리지 않는 두 가지 팁이다. 첫째, 스마트폰 속 쇼핑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지우고 쇼핑 욕구가 생겼을 때는 대형 쇼핑몰을 한번 둘러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것만 구매한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가격이 비싼 편이다. 계산하는 순간 그 출혈을 직접적으로 느껴야 냉정을 되찾을 수 있다. 둘째,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품격 있는 삶을 살도록 스스로 격려한다. 무분별한 쇼핑 결과 옷장에 싸구려 옷들이 가득 차 있는가? 그런 소비 패턴은 삶의 토지를 꺾을 뿐더러 결국 제자리 걸음만하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자. 가짜 프로모션에 쉽게 속는 이유. K는 화장품 가게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견했다. 마침 1+1 프로모션 진행 중이기에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상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 가격을 확인했는데 매장 매니저가 상품의 원가를 2배 가까이 올린 뒤 바이 원 겟 원 프리 이벤트로 둔갑시킨 것이다. 실제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낮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허위로 부풀려진 가격 교란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판매자의 상술에 걸려든 것이었다.
이런 프로모션에 우리는 왜 계속 말려드는 것일까?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을 책정해놓고 할인하는 방법 외에 구매 제한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다. 통조림 선반에 1인당 12캔 구매 제한이라는 안내문을 붙였는데 소비자는 이 정보의 영향을 받아 1인당 평균 7캔을 구매했다. 그 결과 통조림 판매량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 이벤트 상품 앞에서는 자세히 따져보고 판매자가 쳐놓은 꼼수에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 항상 깨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된다. 어떻게 해서든 먹고 싶은 마음. 많은 이가 시도 때도 없이 다이어트를 생각하지만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국 끼니를 거르는 방법을 택한다. 며칠 동안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결심이 무너진다. 점점 음식에 대한 욕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내 그동안 억눌렸던 식탐을 미친 듯이 부린다. 그 다음 또다시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자신을 못살게 굴기 시작한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면 몸과 마음만 피곤해질 뿐 정작 몸무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폭식과 과식을 멀리하고 싶다면 먼저 죽도록 먹고 싶다는 심리의 근본적 원인을 알아야 한다. 핵심 원인은 과도한 다이어트로 말미암은 식생활 패턴 붕괴와 억눌린 식욕이다. 우리 몸은 일정 기간 굶주리면 자기 보호 기능을 가동하는데 되도록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도 폭식이나 과식을 조장하는 심리적 원인도 있다. 날씬해야 아름답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말미암아 날씬하지 않은 많은 이가 엄청난 불안감과 수치감을 품은 채 살고 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말이다. 원래 음식은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공급원이다. 그렇게 폭식이나 과식은 우리의 치욕과 상처, 외로움, 무기력함에서 잠시 벗어날 심리적 방어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이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폭식, 과식의 한 원인이다. 우리 뇌는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유혹에 쉽게 굴복한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강도 높은 일과 공부에 에너지가 사용될 때 자신의 왕성한 식욕과 싸울 여력이란 게 없게 된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살이 잘 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식과 과식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피하면 된다. 폭식과 과식의 가장 큰 원인이 다이어트 중의 음식량 때문이라면 우선 음식량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식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극한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를 롤모델로 삼지 말자. 사람마다 처한 환경은 다르기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섣불리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몸의 질서가 깨져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폭식이나 과식을 하는 사람은 먹는 것 외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취미를 찾아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다. 쇼핑할 때 살을 빼고 나면 어떻게 꾸밀지 생각해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긴장을 풀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계획한 몸매가 잘 안 만들어질 때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거나 다른 방법을 궁리하여 자신의 욕구와 타협해보자. 그러면 결국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떠셨나요? 심리학 책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책을 쓴 레몬 심리, 다른 책 홀로서기 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박영란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정민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책 표지에 너구리 일러스트가 되게 귀엽게 있는데 괜히 또 쓸데없이 너구리 성격에 대한 걸 좀 검색해봤는데 너구리의 성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느긋하면서도 호기심이 많아 주변의 작은 움직임에도 세세한 관심을 보이는 한편 의심이 별로 없고 경계심도 부족하여 덫에 잘 걸려들기도 한다. 되게 귀여운 성격 같아요. 국립환경과학원 생태보건과장 유병호님의 글에서 읽은 내용이었어요. 약간 좀 편하게 사는 그런 성격 같아요. 너구리처럼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소비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잖아요. 빈소리가 요란하다, 과시는 결핍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뭔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딱 그런 게 건드려지는 부분에는 그걸 건드린 사람한테 자꾸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못된 의도로 막 건드리는, 그러니까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굳이 해명을 하게 될 때, 아, 이건 진짜 어떻게든 해결을 하던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훈련을 하고 저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피어 프레셔라고 하잖아요. 또래 압력. 여러분이 어울리시는 친구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 또 어른들은 또 품위유지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나, 그러니까 직장을 잠깐 쉬거나 이럴 때도 돈이 많이 드는 게 이 품위유지비? 이 말이 좀 웃긴데, 그러니까 옷이나 뭐 생활 환경 이런 거를 돈을 많이 벌 때처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단순한 이유죠. 그냥 계속 있어 보이려고. 막 쪼들리는데도 그러시는 분도 봤고, 이게 사실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것도 크잖아요. 내가 당장 뭔가 이제 호화로운 생활이 편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 그런 걸 알아서 이제 옷을 잘 안 사거나 아니면 사더라도 그냥 하나 좋은 거 오래 입기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옷을 안 사고 관심이 별로 없어진 건 그냥 제 주변 환경이 한국에서 살 때보다 훨씬 널널해서 뭔가 조금만 차려입어도 눈에 띄어버리는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날은 제발 좀 차려입고 어디 나가고 싶다. 제가 느낀 거는 한국에서는 뭔가 두루두루 다 잘 입고 뭔가 평균치가 높다는 느낌이 든다면, 호주는 아일랜드 있을 때도 그랬어요. 더블린도 좀 옷 못 입기로 악명 높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 유럽 친구들이 항상 욕했거든요.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은 더블린 사람들 도대체 옷이 장난이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고르는 도시나 뭐 이런 데마다 별로 옷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런던 이런 데 살았으면 또 모르겠어요. 대신 근데 파티나 이런 거 할 때는 엄청 세게 꾸미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잘 없어서 그런 용도의 드레스는 그냥 딱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은 지금 참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계절 뚜렷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좀 무색할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과 겨울은 최소한 명확하잖아요. 저기 겨울옷이랑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또 옷이 많아지기도 하는데, 저희는 퀸즐랜드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임에도 자켓을 입을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도시마다, 더블린에서 생각나는 게 남자들이 그 진짜 저렴한 옷가게가 있는데, 프라이마크라고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블린에서는 페니스라고 가게가 있는데 되게 싸거든요. 거기서 파는 줄무늬 목도리가 있는데 거진 더블린의 반 이상의 남자들은 그 목도리를 메고 다녔어요. 와, 진짜 어떻게 목도리가 저렇게 못생겼지? 근데 국민 목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 더블린에 스트릿 패션 사진 잡지에 코너가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호주의 이제 퀸즐랜드는, 아니 어떻게 남자들은 다 그 하와이안 셔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파티나 이런 게 열리면 다 그걸 입고 우르르르 돌아다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길을 잃었어요. 아무튼 제가 하려던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소비욕구에 시달리고 계시는 게, 그리고 또 먹는 거, 음식도 또 친구 따라 먹게 되거든요. 쇼핑이랑 음식이 도무지 이제 절제가 좀 안 되시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쓸데없이 괜히 막 쇼핑 욕구가 들게 하는 친구,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맨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쇼핑 얘기할 때 좀 흘려듣거나 아니면 막 지적질을 하는 스타일이면 당분간 만나지 말고, 그리고 그 음식 사진 보내는 친구가 있으면 좀 약간 알림을 꺼둔다든지,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를 때만 확인해서 삭제해버리는 거죠. 친구를 삭제할 순 없으니까 음식 사진 좀 보냈다고.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사회에서 이제 멋있다고 판단해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그 수치심 이런 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글이 너무 슬펐어요. 인간인 이상 인정 욕구를 아예 없앨 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다면 잠깐 주변 환경을, 나를 좀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환경이 있다면 잠깐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면의 나를 찾아가는 심리수업, 홀로서기 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